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어떤 사주 상담가가 하는 말 중에 사주가 무재성이라면 아내가 없다, 재물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고, 무관성이라면 남편이 없다, 자식이 없다고 말하며, 무식상이라면 여자의 경우에 자식이 없다든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다른 의미는 무엇이며 방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어느 십성이 없는 사주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상담가 말처럼 돼야 한다면 무재성 사주의 남자는 아버지와 아내가 없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하여 살고 있는 아내는 무엇이며 아버지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남명이 무관성이거나 여명이 무식상이면 자식이 없어야 하는데요. 내가 낳고 기르는 이 자식은 무엇인가? 또 무인성 사주라면 어머니가 없어야 하는데요. 지금의 어머니는 무엇인가? 등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이것들은 위의 없다고 하는 통변 자체가 전혀 엉뚱하고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저절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가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원어 그대로 말했거나 또는 좀 강하게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 여겨집니다만, 순리대로 말한다면 원래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른 나이에 헤어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다고 한다면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진데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무재성, 무관성, 무식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라는 것은 없다는 뜻도 있지만 이 사주 조건에서의 무라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거나 두드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두드러지 않는 아내이거나 아버지, 그리고 두드러지 않은 남편,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 않다는 내용에는 사회활동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은 환경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함께 살지 않으면서 가끔 만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 살거나 자주 출장이나 업무차 이동을 하며 살기 때문에 가족으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두드러지 않으면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동거를 하거나 사회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서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관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아내나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나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매우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관성, 무식상인데 자식이 잘 성장하고 있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바로 독립을 시켜줘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인간관계, 건강, 사회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진로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쪽이나 자녀 쪽에서 그 화를 당하기도 하며 나아가 두 인간관계가 극도로 약화돼서 좋지 못한 사건의 결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사는 것이 기본 삶의 형태인데요. 이 조건을 어기게 되면 여지없이 삶의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사주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다면 사전에 방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각 육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사주의 조건이 무재성이라면 아내의 기운이 약하다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잘해주면서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잘해나가고 있다면 이 역시 건강이나 부부관계 그리고 사회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꼭꼭 숨겨서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자랑도 하지 말고 드러난 사회적 공유 활동도 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우자로 만날 때에도 재성이 없다는 조건 그 자체를 잘 지키면 부부관계의 안정이나 영속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성이 많은 사주처럼 정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한다면 여러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사 드러내지 않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 관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오래오래 해로할 수 있습니다. 무재성 남명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가정생활을 주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주도권을 남편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자세가 남편 사주상의 무재성 모습에 근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잘난 면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를 많이 해야만 그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과 자식을 사랑한다면 꾹꾹 눌러 참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60대 이후로 사회활동력이 약화되면서 노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평범하면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병이 들어 사회활동이 없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는 많은 자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자 무관성은 남편이 기운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역시 부부관계나 건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섬, 바닷가, 해외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서로 사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무관성은 남편이 없는 것처럼 집에서는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남자가 주도권을 쥐면 사주 조건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건강,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닌 남편을 맞이한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안고 생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무인성은 어머니의 기운이 약함을 의미하는데요. 무인성인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역시 위험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릴 때는 괜찮지만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면 가능하면 서로 떨어진 공간에서 서로 오고 가며 어머니와 자식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자간의 관계라든지 어머니나 나의 건강적인 측면과 사회활동적인 측면에서 적신호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회적인 활동 없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거나 환자라면 괜찮습니다. 명주 역시 그런 형태라면 모자간의 동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식상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여자 기준이지만 남자 기준의 무관성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자식 인연이 약함을 의미합니다. 자식과 함께 지내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만 자식이 어려서 양육하는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고 독립해야 할 시기라면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서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부모와 자식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나 하숙도 매우 좋은 방편이 됩니다. 간혹 오고 가면서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타고난 사주 조건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나나 자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가능한 한 떨어져서 가끔씩 소식을 전하거나 방문을 해서 함께 지내는 잠시의 동거관계가 좋습니다. 아쉽더라도 그런 사주 조건을 타고났다면 그런 조건으로 사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자 방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